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자본의 뿌리에서 다룰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는 아주 무서운 현실입니다. 환율 이야기를 오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환율이 1,500원 근처까지 달리고 있고 마감장 기준으로는 1,457원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난 24일 외환 당국에서 구두 개입을 통해 환율을 낮추려고 노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6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외환을 시장에 쏟아부어 겨우 일시적으로 눌러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26일에는 1,420원대까지 잠시 떨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30일부터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결국 1,500원대 중후반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의 해석이 제각각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고용 지표가 악화되었으니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제 성장률이나 전반적인 지표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당장 높아졌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수출을 통해 7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참담합니다. 반도체 품목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수출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역 조건 지수 역시 역행하고 있어서 현재 유입되는 달러는 전형적인 불황형 유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입이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흑자인이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정부는 지금의 위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는 정부의 말은 마치 무너져가는 둑을 손바닥으로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안심하라고 말하면서 뒤로는 채권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시장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정부의 땜질식 처방이 계속될수록 원화에 갇히는 시장에서 더욱 조롱받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대책을 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시청자분들께서는 제가 얼마 전 달러 대폭락을 언급했던 영상을 보시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상의 핵심은 환율이 잠시 떨어졌을 때가 달러를 확보해야 할 절호의 기회라는 점이었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자산 증식의 개념을 넘어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외환 위기 가능성이 도처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내 총생산 대비 보유 비중을 따져보면 결코 넉넉한 수준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예정되어 있고 국내 경제 위기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안전 자산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환율이 잠시 하락하자마자 강남권 은행으로 달려가 100달러짜리 지폐를 싹쓸이해 간 사례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시장에 달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기를 직감한 영리한 자본들이 이미 달러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출로 번 달러를 시장에 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협상이나 해외 투자를 위해 달러를 직접 보유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 이탈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국채 선물을 대거 순매도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외국인들이 주식 비중을 늘리면서 환차익을 고려해 채권을 판다는 분석도 있지만 최근에는 주식마저 1조 4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던지는 물량을 기관이 방어하고 개미 투자자들이 달려들어 코스피를 올리고 있는 형국인데 이는 결코 건강한 시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조차 한국 채권을 외면하는데 외국인이 한국 국채를 살 이유가 없습니다. 수익률과 안전성 모두 뛰어난 미국 국채가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마치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가는 고목나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반도체 수출 1위를 외치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그 뿌리는 이미 원화가치 하락과 고금리라는 독소에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라는 숫자에만 집착하며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4천억 달러 중에서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통장에 잔고는 많지만 당장 쓸 수 있는 체크카드는 정지된 상태와 다를 바 없습니다. 국가 경제에 명운이 걸린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낙관론만 펼치고 있는 관료들의 모습에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갑니다. 정부는 앞으로 달러 방어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써야 할 것입니다. 만약 방어를 포기한다면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며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최근 외환 보유고 중 현금 비중을 늘렸다는 소식은 정부가 앞으로 더 강력하게 환율 방어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채권을 팔아 현금 달러를 확보했다는 것은 그만큼 환율이 더 크게 튈 것을 정부 스스로도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금융당국이 환율 안정을 외치는 것은 시장의 심리적 패닉을 막기 위한 구호일 뿐 실제로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달러 가치가 약 9.5%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율은 오히려 급등했습니다. 계엄 여파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원화 가치는 달러 가치 하락분보다 훨씬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원화 가치는 15% 이상 하락한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는 달러 가치 자체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5%에 육박한다는 수치가 나오는데 굳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줄어들고 있고 자국 중심주의 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 역시 페트로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전 세계의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90원을 넘어서면 환율 트리거 계약이 발동됩니다. 이는 특정 환율에 도달하면 기업이 약속한 환율로 외화를 강제로 매매해야 하는 파생상품으로 주식시장의 반대 매매와 흡사한 위험성을 가집니다. 그 규모가 수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정부는 어떻게든 1490원 선을 사수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방어막을 친다고 해서 경제 기초 체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 금리 차가 이토록 큰 상황에서 환율 상승 압력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터져버릴까 두려워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려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과거 우리가 겪었던 여러 위기 상황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에도 정부는 아무 문제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위기는 재앙이 되었고 미리 대비한 자들에게는 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환율 1,500원 시대는 단순한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 화폐 주권에 대한 시험대입니다. 원화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것을 방관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의 생리를 거스르는 인위적인 환율 방어는 결국 더 큰 폭발을 불러올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부의 입이 아닌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야 합니다.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도 결국 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관리만 하려다 길어진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금융위기 당시 뼈를 깎는 부채 축소를 통해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카드 돌려막기식으로 이 길을 모면하고 있습니다. 방어해야 할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외환 보유고 원금은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달러를 사서 대박을 터뜨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다만 가계 자산 중 일부를 안전자산인 달러로 꾸준히 채워 넣으시라는 조언입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다가올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한 생존 비축 물자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인정하고 과감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지금은 그저 땜질식 처방의 급급한 모습입니다. 서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일부 정책들의 실망감이 큽니다. 물가는 치솟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데 내 재산을 지켜줄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우리 자본의 뿌리 구독자 여러분만큼은 이번 위기에서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환율 수치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 큰 흐름을 읽고 대비하는 해안을 가지시길 권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진실은 차갑고 냉정합니다. 수출 전선에 비상등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희망 고문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거대 강대국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배는 높은 파도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화라는 낡은 뗏목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도박입니다. 달러는 단순한 미국 돈이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힘을 믿고 여러분의 자산을 분산하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가장 빛나는 것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닌 손에 잡히는 확실한 안전 자산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공포에 휩싸여 패닉셀을 하거나 근거 없는 낙관론에 취해 전 재산을 몰아넣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원화에만 집중된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자본의 뿌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앞으로 상황은 더욱 긴박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은 넓고 자본의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 자본들은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 약한 고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약한 고리가 환율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똑똑해져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는 자의 재산은 남의 주머니로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자본의 뿌리는 여러분이 자본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진실을 전달하겠습니다. 경제적 해자가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오늘 내용 요약해드립니다. 환율 1,500원 돌파 위기는 실질적인 위협이며 정부의 방어력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미국 경제 호황으로 인한 달러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므로 자산의 일정 비중을 달러로 전환하여 위험을 분산하십시오. 무리한 비투자보다는 안전 자산 확보를 통한 생존 전략이 최우선입니다. 이런 경우 가장 확실한 행동은 주거래은행에 환전 앱을 설치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기계적으로 달러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급격한 환율 변동성에서 여러분의 구매력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자본의 뿌리 채널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고난의 시기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곁에서 항상 올바른 자본의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본의 뿌리였습니다.